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3124번님. 중국과의 외교 경제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외교 경제도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7267번님. 사드는 우리의 필요 5%, 북한에 대한 무력 과시, 한미 공조, 미국의 필요 95%. 미국이 모든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견 한번 보내줘 보시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오늘 주요 현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시사 전문 IM피터 임병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특검이 이제 수사를 종결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누구와 무엇 때문에 통화했었다 그러나요? 지난해 8월 우병우 전 수석의 이제 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합니다.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좀 청와대 내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MBC에서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령을 누설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 MBC 보도가 8월 16일에 나왔는데 이 보도가 나온 날 우병우 전 수석은 MBC의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네. 이후에 김순환 검찰총장과 한 17분가량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김순환 검찰총장은 9월 중순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일은 없다고 말하기는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 보름간 3차례나 상당 시간 통화한 것은 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 상당히 이례적인 어떤 통화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당시 상황 보면 MBC 보도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MBC 보도가 나온 직후에 청와대에서 어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별다른? 당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령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네.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이제 밝혀면서 네.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맹비난했거든요.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어떤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하겠다면서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이제 꾸려지기도 했고,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보도가 예. 공교롭게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의뢰가 있기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우 전 수석을 감수하기 위한 물타기 의혹도 이제 제기됐었습니다. 네, 보통 이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퇴가 가능합니까? 사퇴시킵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좀 끝까지 보호했죠. 사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했을 때 청와대는 이거를 가리켜서 우병우 중위기라고 규정하고 네. 그 본질이 이제 집권 후반기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청와대가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은 지키고 이석수 특별감찰은 이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데 네. 당시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예. 당시에 이제 미르재단하고 예. K스포츠단까지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종문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을 이제 내사를 하면서 과연 이 재단이 모금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하는데 네. 만약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사퇴하지 않고 네. 계속 내사하고 수사하고 진행됐더라면은 태블릿 PC 그게 이제 12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이미 안종범, 최순실, 미르 K스포츠단의 비리가 드러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려갖고 사실상 잘린 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영린을 건드렸다.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이 목 부분에 나 있는 비늘이 보통 비늘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밑에서 위로 나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의 영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화 통화한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 통화한 것은 김순환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다른 차장 검사 등 많이 있다 그러던데요. 예. 당시 이제 대검찰청 차장 검사,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심지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까지도 통화를 했는데, 네.
당시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 누설 의혹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 이제 휴대폰까지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검찰이. 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집과 사무실 그리고 우 전 수석의 이제 처가 촬영장으로 드러난 어떤 기흥CC 부근의 부동산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은 이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네. 무려 1000통 이상 통화를 했는데요. 어이구야. 이건 단순히 업무 전화로만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런데 당시 특별수사팀 대변이었던 이제 이현상 수원지검 차장이 예. 뭐 이거는 우 전 수석 개인 비리가 수사 댕기여서 굳이 통원에까지는 조회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새는 보통 이제 검찰이 어떤 의혹이 있건 없건 무차별적으로 통원 내용을 수사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예. 근데 우 전 수석에게만 꼭 이런 걸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구심이 들죠. 이야, 이 통화 내용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좀 그러네요. 예전에 그 임병도 씨가 그랬잖아요.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돼 있어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나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 지금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우 전 수석을 잘 아는 어떤 변호사가 그런 말 했어요. 예. 현직 검사시자 우병우 씨가 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다방면에 걸친 정보를 이제 파악하고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검사장이나 부장 등 윗선과 협상할 때 좀 주도권을 쥐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월에서 10월 검찰, 법무부 이런 사람들과 관계자만 통화한 기록만 2,000통이 넘는데요. 야. 뭐 문자 메시지랑 다 포함해서. 예. 근데 왜 검찰이 그 당시에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통화 내역을 다 보면은 다 검찰 간부들의 내용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뭐 대통령이 뭐 바뀌고 검찰 개혁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네. 지금 검찰, 법무부, 국정원을 아우리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정부력과 그 사이사이에 포진해 있는 우병우 사단이 있는 한 우 전 수석을 뭐 검찰이라고 쉽게 구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참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M 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장면 속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391번님. 우리가 사드를 안 받아들이면 중국은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904번님은 사드가 서울과 경기, 강원 절반은 커버하지 못한다는데 제일 인구 집중도가 중요한 지역도 보호 못하는 사드 배치에 왜 그리 집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 1717번님은 우리 자체 기술로 사드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네요. 자, 그다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사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로 체포한 이정철 석방했죠. 증거 불충분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진실이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또 그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남안 전문가죠.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정철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용의자 중에서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인물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북한으로 추방시킨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자기네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했다라는 거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정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밝힌 거는 직접 가담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정철을 확방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낮아지게 되면은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말레이시아랑 북한 사이에 타협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정철을 더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잡지를 말아야죠. 이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정철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는 했는데 사실은 이정철을 매개로 해서 북한으로 도피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예. 의심이 있었고 그런 예.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실패한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부터는. 예. 거기에 혹시 뭐 북한 쪽에서 온 일부 대표단들과의 어떤 물밑 작업 이것도 석방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추측인데 이것도. 그거는 사실은 뭐 확실하게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에서는 그런 적당한 선에서 서로 간에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고 덮자라는 이야기를 하러 갔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죠. 예. 지금 북한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왔다가 공작원으로 왔다가 이제 북한으로 피신했다고 하는 4명. 이 사람들 신변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 쪽에서 전혀 뭐 어떤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과거에 북한이 외부에서 했던 이제 불법적인 일들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일단 북한 안으로 들어가면은 말레이시아 정부도 그렇고 다른 정부들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정철이 추방된다면 김정남 암살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 또 있다. 이걸 입증하기는 정말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북한으로 일단 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없고, 북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도 그렇고, 그걸 부인하는 상황이고, 또 오히려 이제 거꾸로 공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넘기면서 비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됐다라는 거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비자 면제 협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서로 상호간에 비자를 굳이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건데 이번에 이제 뉴스가 많이 됐죠. 말레이시아랑 북한 사이에 그런 비자 면제 협정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게 지금 파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이제 파기한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아, 발표를 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외교적인 조치가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상까지 어떻게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북한을 압박하거나 이제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뭐 단절하거나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자 면제 협정을 취소한 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자라는 게 이 상호 뭐라 그럴까요? 뭐 평등의 원칙이라 그럴까요? 상호주의 원칙. 거기에서 이제 북한 쪽도 이제 비자를 받아야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북한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외교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말레이시아 쪽에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외교 무역 국가로 봐야 되나요? 북한을?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혀 중요하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말레이시아가 더 중요한 국가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무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북한하고 교역 관계는 대단히 작은 수준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전체 무역의 뭐 0.002% 정도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장에선 북한하고 관계를 끊더라도 무역이나 뭐 정치적인 관계나 외교적인 관계나 크게 부담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를 북한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러니까 공식적 활동도 그렇고 불법적 활동도 그렇고 이런 거에 이제 베이스 캠프처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북한 쪽에 입는 피해가 타격이 더 크다고 봐야죠. 일부 언론에서는 뭐 무기거래, 밀거래도 상당히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던데요. 이길성 북한 외무성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남에서 북중 관계가 피로 맺은 친선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글쎄요, 전문가 입장은 아닌데,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석탄 수입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김정남을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로 간 상태에서 이제 김정남이 피살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북중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외교부를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하고 관계를 다시 개선을 좀 이런 불편한 것들을
개선을 하려고 모색을 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받는 부분도 있고 김정남 사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밖으로 표시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분명히 그 북중 관계에 긴장 관계는 남아 있는데 밖으로 그걸 노출하지 않으려는 중국 쪽의 이제 제스처가 아닌가. 이번 성명 나온 거는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정남의 암살을 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북한의 백두 혈통을 김정은이가 비밀리에 스탠딩 오더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실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마카오를 피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서 상당히 불쾌한 측면이 있는데 사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 관계를 또 북한이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면서 이런 고위 당국자들이 회담하는 가운데 북중 관계를 또 다시 강조하는 걸 보면 이 북한이 이번 말레이시아의 김정남 암살 사태와 이 외국의 제재 사태를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관계도 그렇게 이제 시원하게 다시 풀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 자기한테 오는 압력을 피하려고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그 복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중재 역할 내지는 중국의 눈치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무역 관계는 상당히 중요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말레이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많은 그 중국 쪽에서 말레이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하고 거리를 또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북한이 중국에게 이야기하고 중국이 그거를 말레이시아에 이야기하는 이렇게 삼각관계를 통해서 좀 풀려고 했다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 독극물 운반이 외교 행랑으로 배달되었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교 행랑으로 그런 것들도 배달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걸 배달하면 안 되죠. 근데 외교 행랑은 그 감시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는요. 그거는 어떤 엑스레이 검사도 안 받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북한이 말레이시아 사태를 위기 국면으로 가져가는 듯 하다가 이정 처리가 석방되면서 조금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도 초기에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불쾌한 불쾌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격앙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외교적으로 악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8829번님, 6911번님, 8408님, 1855번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드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YTN 뉴스 FM 곽순영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듣고 와서 3부에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